안녕하세요. 참 무섭습니다. 저도 이 청문회 역사를 보면서 이 청문회 역사가 2000년도에 DJ 정부 때 다수당 한나라당이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중심으로 이거를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또 노무현 정부 때 이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그걸 확대합니다.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그리고 2005년도 때요. 다수당이 열린우리당이었지만 그 당시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토록 시스템을 강조한 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시스템조차 작동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거를 장관으로 확대를 합니다. 결국은 이 부메랑을 지금 받고 있는 게 지금 청와대 박근혜 정부인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요. 김태일 교수님. 이것을 지금 뒤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이 기준을 더 강화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이제 더 다듬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소 고통스러운 점 때문에 다시 또 이것을 뭐 흐지부지 하자라든지 기준을 후퇴시키다든지 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2000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 지배 엘리트들의 도덕적 기준을 네. 또 혹은 검증 기준을 상당히 높여 놓았고요. 네. 거기에 대한 일정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정치권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후퇴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그런 논의는 좀 걱정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총리 지명을 받으면 저도 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생각지 못하는 지난 그렇습니다. 여름에 한 일을 누군가 알고 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네. 우리 사회가 이 질풍노도처럼 압축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들 특권과 반칙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적어도 이런 고통을 이제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 기준의 후퇴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지사는 청문회 나는 자신 있다. 거기에 나는 걸릴 게 없다. 이사 네. 2번밖에 안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봉천동에서 부천으로 네. 이런 이야기했는데 참 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누가 지명을 봐도 일단 내가 뭐 생각지 못한 뭐 컬럼이 있었나 저는 그동안 캐더런만 지나면서 온갖 말을 많이 뱉어놔서 그게 인터넷에 자료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쓴 기자 때 쓴 기사들도 다 있고요. 이게 굉장히 요즘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의 총리를 하려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병역비리 없죠. 네. 자식은 더더욱 병역비리가 없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네. 또 위장전입 없어요.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질 않았으니까. 네. 대학 가려면 적어도 위장전입 중고등학교 때 하니까 말이에요. 네. 뭐 재산 이 형성 과정에서 문제 있는 거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으니까.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뭔가 좀 뼈 있는 말 같은데요. 청문회법 개정에 대해서.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거예요. 인사청문회가 우리 사회에 준 좋은 점이,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많은 그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더욱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 마녀 사냥식으로 하고 신상 털기식으로 하면 이거는 인사청문회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서부터 늘 있어 왔습니다만 인사청문회에서도 우리가 아주 명백하게 개인적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과 그 다음에 공적인 이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국민들이 이 사람의 대해서 알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가려면 이런 일들을 놓고 이 둘은 뭐 크게 제가 보기에는 구분이 어렵지 않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국무총리다 혹은 장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가 이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냐 아니면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냐 알 권리가 우선이냐라고 하는데 부딪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의 문제는
사실은 과거에도 늘 이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건 우리가 별도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비공개로 하냐 공개로 하느냐보다는요. 지금까지 사실 왜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되어 왔었습니까? 언제 한번 인사청문회에서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김 교수님도. 언제 정책이라든가 뭐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거 검증한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전부 다 뭐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온갖 이 개인적인 혹은 뭐 재산상의 문제, 재산 형성 과정,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걸 전부 들추기에 바빴고요. 흠집 내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서로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뭐 누가 누구 잘했다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사실상 인사청문회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인사청문회의 제도 개선 자체를 저는 그걸 완화하자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와 같은 제도를 잘못 악용하는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과거에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이거 다 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걸 가지고 계속 지금 장관들 혹은 총리 발목 잡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권 안 잡겠습니까? 언젠간 정권 잡겠죠. 또 당하죠. 그럼 똑같은 일이 똑같이 계속 벌어진다는 반복될 말이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을 보고 미래를 생각을 해라 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그래도 좀 제대로 제 역할을 할 게 아니냐.